많은 존재들에게 유혹당하고 계십니까? 주위의 이성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위의 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2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약 73.3%의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광고에 너무 현혹되어 과소비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싸다는 광고만 나오면 무조건 사버리는 그런 안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고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적절히 광고의 유혹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광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광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의 종류와 특징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중에서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행위를 전문 용어로 소구라고 합니다. 소구란 광고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우월성을 우리에게 호소하여 우리가 구매욕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듯이 광고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들의 특징은 각각 무엇일까요? 소구의 종류에는 크게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 소구는 제품의 성능과 그 품질 등 기능적인 면에서의 편익과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소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소구는 구체적이고 또 과학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이성적 소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구 방식은 비교 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소구는 이성적 소구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감성적 소구는 우리의 정서나 감정을 자극하여 한 제품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감성적 소구의 대표적인 소구 방식으로는 공포 소구, 성적 소구, 유머 소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소구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성적 소구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성적 소구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20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소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성적 소구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공포소구, 성적소구, 유머소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포소구는 우리의 공포심과 불안심을 자극하여 제품에 대해 주목하게 만드는 소구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안감을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공포소구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제품을 쓰면 이 공포심이 해결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 예로 암보험 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암보험 광고는 그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가족이 받을 피해, 내가 받을 피해, 또 금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포소구는 실제 행동 유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포소구의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의 수준이 너무 낮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행동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너무 높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소구입니다. 성적 소구는 우리를 성적으로 자극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성적 욕망을 이끌어내는 소구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적 소구는 모델들이 노출하는 것만 성적 소구라고 알고 있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적 소구는 그 음성이나 몸짓 또 언어 등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또 성적인 암시를 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성적 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소구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또 제품에 주목시키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성적 소개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얻어낼 수가 없고 또 브랜드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머 소구입니다. 유머 소구는 익살스러운 농담 또는 해악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 그 제품에 대해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머 소구는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유머 소구가 어디 들어가냐 또 누구한테 사용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머 소구는 A에게 만약 엄청 재미있는 유머였을지라도 B에게는 전혀 재미없는 유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 계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요. 또 유머 소구가 사용된 광고가 어느 맥락에 들어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머 소구가 사용된 광고가 뒤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보다 재미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너무 집중하게 되고 광고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광고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아는 것이 힘이며 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적에 대해 적절히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올 때 너는 나의 공포심을 자극하는구나, 너는 나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구나, 너는 정말 유머러스하구나 라고 외치며 그 유혹을 다 떨쳐냅시다. 그리고 그 제품의 진짜 모습, 그 서비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